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5월 21일 963명의 미국인에 대해 영구히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명단에 오른 이들은 반러시아 행위를 저지른 인사들로 미국이 취한 대러 제재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터 바이든이 오른 게 특이합니다. 상응 조치라고 했는데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해서는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헌터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을 하는 게 맞는데 러시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헌터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대러 제재에 개입한 게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헌터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바이오랩에 헌터가 자금 지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규모 해외 난민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러시아 RT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매춘을 추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 600%나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한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이 폭증함에 따라 그들의 성을 사려는 이들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OSCE의 인신매매 방지 조정관 밸리언트 리치는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 2월 매매춘 주선 사이트 에스콧 아일랜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을 찾는 검색률이 250%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 매춘 사이트의 검색이 600%나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사이트는 대체로 에스코트란 완곡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인신매매 조직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매매하고 착취할 공산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만 하더라도 3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도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줄 능력은 6월 말이면 한계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는 폴란드 같은 나라의 난민 캠프 주변에서는 인신매매 조직들이 활개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올 가장 큰 세계적 우려는 식량난입니다. 미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최대 수출국은 단연 러시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RT는 서방이 제재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곡물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밀의 가격은 지난 2달 동안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터라 올해 밀농사를 망쳤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가 내수 공급을 위해 기존의 수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올 초부터 밀 가격이 60%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월부터 유라시안 경제연합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 등 모든 곡물의 수출을 6월 30일까지 중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일한 수출 항구인 오데사를 폐쇄했습니다. EU가 제재를 한다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는 바람에 서플라이 체인은 마비됐습니다. EU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흑해 노보로시스크 상업항과의 협력도 금지했습니다. 모스크바가 곡류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카자흐스탄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도 역시 식량 안보를 위해 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중단 방침이 나오자 시카고의 밀 선물 가격은 6%나 올라 부실당 12달러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밀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톤당 4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식량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은 흑해로부터 나오는 밀의 90%를 의존하는 아프리카입니다. 지난달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는 인류의 5분의 1이 기아와 빈곤의 위협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가 밀의 전쟁을 일으켜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밀 수출을 아예 중지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수출 세금을 매기고 쿼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은 EU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창고에서 반출돼 운반되고 있습니다. EU의 조셉 보렐은 최근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밀을 계속 생산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창고는 가득 찼기 때문에 새로운 수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쟁 무기를 지원하니 먹을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즈베시아지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세계적 밀 수출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2,600만 톤과 2,500만 톤의 밀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프랑스가 1,900만 톤, 독일이 920만 톤의 밀을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역시 식량 안보를 위해 자기네 몫을 지키는데 왜 러시아 탓만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물론 서구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몫을 움켜쥐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곡물은 일종의 현물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져도 원자재의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밀과 곡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현물 내지 원자재 취급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보다는 현물의 가치가 높습니다. EU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회원국의 3분의 1은 두 자리 숫자입니다. 발틱 국가가 높은데 에스토니아는 무려 19%입니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는 16.8%, 라트비아가 13.8%입니다. 발틱 국가 외에 불가리아가 14.4%, 체크 공화국이 14.2%, 루마니아가 13.8%, 슬로바키아는 11.7%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와 비례합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천러시아에 의존하고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는 50%가량을 의존합니다. 리투아니아는 EU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고 5월 22일에는 전기 수입도 중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탯이란 통계기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 이후의 물가 상승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 2%에서 기록적으로 폭등했습니다. 한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서구의 대러 제재가 식량난과 난민 유입 같은 역효과만 불러올 핵폭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 노비사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부치치와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브라셀의 대러 제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러 제재는 물가 인상을 불러와 헝가리의 피해를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헝가리가 자국민을 먹일 수도 없게 만들 것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대러 제재는 분쟁을 악화시켜 새로운 난민 유입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혹독한 겨울이 다가왔다고도 했습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인데 반해 세르비아는 비회원국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2022년에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EU 내 지위는 다르지만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이 강하고 유럽과 나토, 미국의 독단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나토 전투기가 러시아를 향하는 세르비아 민항기를 위협 비행했을 때 헝가리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호위해 준 적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남는 에너지를 세르비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서로 어려울 때 돕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든 식량이든 서로 모자른 게 있으면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헝가리는 나토 회원국이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비난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성갔습니다. 또 키예프 지원 무기의 자국 통과도 불허했습니다. 헝가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진작부터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침에 대안도 없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기를 든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아침 6시 누군가 동네 알루미늄 캔을 잔뜩 수거합니다. 3시간 지난 오전 9시쯤 되자 모은 알루미늄 캔이 자기 키만 합니다. 이런 풍경은 또 다른 데서도 목격됩니다. 보도교 아래 쓰레기를 모아둔 데서도 자전거를 세워놓고 알루미늄 캔을 비닐푸대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지방조례 위반입니다. 최고 20만엔, 한화로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알루미늄 캔을 자전거에 잔뜩 실어 가져가기도 합니다. 주택가의 주민들은 아침부터 알루미늄 캔을 작게 찌그러뜨리는 소음에 곤혹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왜 알루미늄 캔을 주워 가느냐고 수거하는 이들에게 묻자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어느새인가 알루미늄 캔을 주워가는 이들이 상당히 늘어 이른 아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 번 나와서 번 돈이 30kg에 2~3천엔 하던 게 지금은 7~8천엔 하니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수거하는 재활용 쓰레기인 알루미늄 캔은 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시장가가 오른 데다 엔저로 인해 일본의 알루미늄 캔 쓰레기는 비싸졌습니다. 원자재 난은 이처럼 일상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해방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흘이면 전쟁을 끝낸다고 했는데 오래 가는 것을 보면 패전한 게 아니냐고들 하는데 러시아 측은 사흘 만에 끝내겠다든지 단기간에 끝낸다고 말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러시아를 비난하기에 만들어낸 내러티브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군의 BMP-3 보병 전투차가 돈바스의 평온을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민들이 고맙다고 전달해준 음식으로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돈바스 주민들이 환영한다면서 보내온 음식물들이 테이블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피자부터 채소, 과일 등 정성스럽게 보내온 것들입니다. 8년 동안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핍박을 받아온 돈바스 주민들이 얼마나 러시아군을 환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